안녕하세요. 초등교육과 교육대학교 입시 영상을 올리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헤라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학부모님들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국어를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집을 추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고 갈게요. 얼마 전에 우리 반 아이들이 제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그동안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거나 하진 않았는데, 미니 벤츄리 때문에 아이들이 제 채널을 어떻게 안 친구가 생겨서 결국 반 아이들이 모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하고, 선생님이 구독자는 얼마 안 되지만 유튜버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작 그 다음에 구독은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채널이 너무 지루하대요. 선생님은 단 하나의 손동작도 없다. 아이들이 제게 몇 가지 조언을 해줬어요. 선생님 채널은 너무 지루하고 선생님 자체가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 얘기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 헤라쌤입니다. 이것만 보고 나면 금방 나오게 된다고, 앞으로는 조금 손동작을 조금 많이 하라고 아이들이 조언을 해줬는데, 네,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조언하기를 내용이 좋지 않다. 내용이 절대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 주제가 아니다. 라고 아이들이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슬라임 100개 사서 열어보기, 한꺼번에 만져보기, 슬라임 만들기, 찐득볼 던지고 놀기, 찐득볼 여러 개 가지고 놀기, 포켓몬 카드 뭐 100개, 200개, 300개 사서 그거 개봉하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줬는데요. 내용 측면에서는 제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꿀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조언대로 가능한 한 이렇게 일자로 앉기보다는 조금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앞으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당장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 와중에 우리 반 친구들이 제 옆에서 같이 그 영상을 막 이렇게 썸네일을 보다가 교육대학교 입시 영상에서 국어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 반 아이가 이거 딱 나를 위한 영상인데 내가 집에 가서 봐야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너네를 위한 게 아닌데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둘러 초등학생을 위한 국어 잘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집 추천까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국어를 잘해야 대학을 갈 수 있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약간 한 귀로 흘리시는, 그쵸?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수학이나 영어 걱정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국어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하시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 보면 수학이랑 영어 학원은 많이 다니는데 국어 학원은 별로 다니는 경우를 못 봤어요. 다닌다고 하면 논술 학원 정도 이렇게 다니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막상 국어를 잘해야 대학을 잘 갈 수 있다던데 라는 말을 듣지만, 실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에 맞게 우리 아이를 어떤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약간은 조금 뒤처지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국어는 정말 중요할까요? 정말 국어를 잘해야 대학을 잘 갈까요? 국어가 밥을 먹여준다는데 정말 국어가 밥을 먹여줄까요? 이에 대한 답을 통계로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늦게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만학도라고 하죠. 굉장히 늦은 나이에 교육대학교에 입학했고, 그리고 졸업해서 지금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2015 학번, 그 전에도 학번이 하나 더 있었겠죠. 2015 학번으로 교육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을 하고 교사가 된 경우인데요. 2015 학번 때, 그때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불국어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게 정말 딱 그때 이벤트성인 줄 알았었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2016 학번 때는 살짝 쉬워졌지만 다시 2017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수능 시험에서 국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어가 어렵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국어는 국어고 수학은 수학이고 영어는 영어인데 어떻게 국어만 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표준 점수라는 점수를 보면 돼요.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수능 성적표에 표시가 되는 점수입니다. 수능 성적표에는 우리가 흔히 100점, 80점 맞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원점수는 표기되지 않아요. 대신
표준 점수와 그리고 백분위가 표시가 됩니다. 그럼 표준 점수가 무엇이냐 하면 표준 점수는 굉장히 복잡한 수식으로 이루어져서 점수를 매기는 것인데 실제 표준 점수를 쉽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과목의 난이도를 생각한 상대 점수예요. 그 과목의 난이도를 생각한 상대 평가예요. 즉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하고 그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즉 어떤 해에 굉장히 국어가 어려웠다. 그러면 그 과목을 100점 맞았을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만약에 똑같은 100점을 맞았어도 시험의 난이도가 낮았던 해는 표준 점수는 조금 낮게 잡히는 점수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과형 수학 또는 문과형 수학 또는 국어 이렇게 이 세 과목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과목의 점수를 가장 잘 받아야 나의 표준 점수가 높아질까? 혹시 수학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물론 문과형 수학과 이과형 수학 또 그 구분도 있기 때문에 그 비교를 하자면 조금 더 복잡하겠지만 최근 5년간의 표준 점수를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를 잘 받았을 때, 국어 점수가 높았을 때 표준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연도에 원점수 100점을 받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표준 점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2017년도에 국어를 100점을 받았다면 표준 점수는 139점을 받았습니다. 수학가는 130점, 수학나는 137점입니다. 물론 이과형 수학, 문과형 수학, 국어를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약간 오해 소지는 많이 있지만 만약 국어와 이과형 수학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학교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국어는 139점이고 수학가는 130점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2017년도에 국어를 100점을 받았을 경우에 표준 점수는 139점, 2018년도에는 134점, 2019년도에는 150점까지 뛰었고요. 2020년도에는 140, 2021학년도에는 144. 즉 이게 바로 국어를 100점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 연도에 받을 수 있는 표준 점수입니다. 국어에 대한 표준 점수. 이에 비해 수학가와 수학나는 국어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조금 더 낮아요. 표준 점수, 원점수, 백분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론은 국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입니다. 그리고 혹시 대학마다 이렇게 반영하는 점수가 다 다르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에서는 백분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어머님들께서 보내고 싶어 하시는 서울의 주요 대학은 상당수가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어렵게 나오는 국어에서 점수를 잘 받으면 좋은 대학 가기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즉 국어가 밥 먹여준다. 국어를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걸 아시겠죠? 국어가 어렵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국어를 못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런 국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더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 당연히 누구나 강조하는 독서입니다. 저는 독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국어를 반드시 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독서를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지 않고서 국어를 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고 헛된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독서가 바탕이 돼야 국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책을 읽는 것을 추천하느냐? 당연히 필독 도서를 읽고 또는 과학이나 이런 비문학적인 책도 섞어가면서 읽고 이러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게 힘들다면 학습 만화나 또는 예를 들면 혹시 아시리즈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약간 배경 지식이 될 만한 그러한 책들도 함께 읽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독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독서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국어를 잘하는 아이로 반드시 성장하리란 법은 없지만 독서를 안 해놓고 국어를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확률상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독서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 어떤 문제집을 추천하냐? 제가 아까 문제집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정말 어그로일 수도 있는데 저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추천합니다. 초등교사라서 교과서가 제일 좋은 교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서를 만드는 그 과정은 정말 엄청난 체계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문학작품, 비문학작품,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이 정말 엄선된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교수님과 초등교사들이 모여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한 교재가 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어책에는 국어의 5가지 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 이러한 모든 영역이 골고루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도달해야 되는 성취 수준에 맞게 정말 빼곡히 체계적으로 잘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 교과서를 정말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복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습은 사실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지 않아요. 국어사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우리 아이가 조금 그걸 힘들어할 것 같다. 이러면 그런 부분은 예습이 필요하지만 실제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간에 재미있게 하려면 국어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몰라도 괜찮은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을 보고 상상을 해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것이고 여러 가지 과정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예습은 그렇게까지 추천하지 않지만 그 국어책을 가지고 복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습을 하면서 국어책을 정독을 하는 거예요. 얘야, 그 국어책을 이제 집으로 가지고 오렴. 헤라쌤이 국어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와서 가지고 오렴. 이러면 사실 아이들 그거 들고 다니기도 무겁고 이미 학교에서 한 거 다시 집에서 엄마와 읽어보면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 국어 교과서 내용이 들어있는 문제집을 구매하셔서 그걸 복습하시는 걸 추천해요. 시중에는 그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문제집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꽤 여러 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EBS 만점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EBS 만점왕을 가지고 집에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EBS 만점왕을 가지고 복습을 할 때 강의를 듣기보다는 학교에서 배운 단원을 가지고 어디 부분 배웠니? 배운 부분까지 같이 문제집을 풀어볼까? 그래서 EBS 만점왕을 같이 한번 풀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해요. 만약에 강의를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면 아이가 국어책 내용에 있는 것을 문제를 통해서 정독할 수 있는데 정독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EBS 만점왕이나 또는 다른 참고서 자습서에 국어책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엄마와 함께 정독해 보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장 좋은 국어 교재, 그 국어 교재에 딸린 문제집을 보면서 정독하면서 아이가 문제를 풀고 그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국어 실력이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제 생각엔 시간이 안 남을 것 같지만 그리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교과서 수록 도서를 부모님께서 도서관에서 빌려다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얼마나 좋은 작품인지 몰라요. 그 작품들을 아이가 정독하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아이가 그 교과서의 내용을 정말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아이 국어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손동작을 많이 했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카메라에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하라. 그래야 사람들이 조금 흥미를 느낀다 했는데 우리 반 5번 이번 영상 들었니? 우리 반 친구가 다른 교육대학교 영상을 보려고 해서 제가 서둘러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